네. 배우님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손인사도, 네. 정면의 시선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대로 보라트 한번 가실까요? 좋습니다. 네. 시선 오른쪽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손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정면 보시고 화이팅 한번 할까요? 신사, 악기의 속삭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희 김재등 배우님께서 캐릭터가 무당이셔가지고 지금 무녀방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포토타임을 다시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간 명진으로 빙의 부탁드릴게요.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네. 그리고 정면 부탁드릴게요. 시선 정면.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면 보고 저희 한 번만. 네, 정면 보고 그 포즈 한번 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중 배우님. 계단 조심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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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님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인사 네. 좋습니다. 네. 정면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보라트 한 번만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시선 오른쪽으로 마지막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정면 화이팅 포즈 갈게요. 신사 화이팅! 네. 손 얼굴 가리지 않게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김재중 배우님, 공성아 배우님 투샷, 김재중 배우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선을 왼쪽으로 네. 두 분 손인사 부탁드릴게요. 얼굴은 가리지 않게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대로 화이팅 한번 가실까요? 화이팅. 네. 이제 시선 중앙에 가시겠습니다. 네. 화이팅 가시고 손인사도 한번 할까요? 중앙에 시선 가시면서 네. 그리고 마지막 시선 왼쪽, 오른쪽 부탁드릴게요. 네.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특별하게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배우님께서 드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포토타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샤먼진 오컬트 허러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배우님도 얼굴 가리지 않게 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귀엽게 판넬을 이렇게 손짓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으로 시선 갈게요. 네.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마지막 시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님. 포토타임을 이것으로 진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으로 저희 오늘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간담회에 찾아주신 기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6월 17일 개봉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네. 네. 오늘 영화 신사 악기 속삭임이 기자님들께 첫선을 보였는데요. 배우님들 자리하신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중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사 악기의 속삭임에서 명진 역할을 맡은 김재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사 악기의 속삭임에서 유미 역을 연기한
배우 공성아입니다. 이렇게 기자님들 만나 뵙게 되는 게 오랜만인데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 드릴게요. 질문 주실 때는 매체와 성함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계실까요? 네, 저희 기자님들, 네, 왼쪽,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서울 서지연 기자입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두 배우분께 공통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일본 감독님과 호흡 맞추시면서 호흡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오컬트 장르에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신사만의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 작품에 참여하시게 됐는지랑 또 참고하신 작품이 있으신지, 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김재준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과의 일본 감독님과 호흡이 어떻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대본 자체는 그 감독님의 그 아내분인 또 이제 작가님께서 써주신 또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또 한글로 다시 이제 각색이 되면서 뭔가 그 캐릭터 해석에 대한 좀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받았을 때는 너무 한국적인 캐릭터이지 않나 하다가 감독님과의 소통 가운데 있어서 조금 더 감독님 머릿속에 있는 상상 속의 그 인물들로 뭔가 승화하면서 뭔가 바뀌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예상 좀 바뀌었던 게 뭔가 이렇게 한국에서 제작하는 그런 호러물이 아닌 역시나 쿠마키리 감독님이 일본 분이시다 보니까 전형적인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던 그런 J 호러만의 그런 특색과 또 K 호러와 좀 잘 어우러져서 또 새로운 느낌의 작품이 된 것 같고 그런 점들을 처음부터 좀 기대를 하고 도전을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잘 풀어주셨는데 혹시라도 참고하셨던 작품이나 아니면 준비하신 과정 살짝만 김재중 배우님 말씀해 주시면은 이어서 공성아 배우님 말씀하실게요. 구마키리 감독님께서 저희가 처음 일본에 가서 뵀었을 때 포제션이라는 그 영화의 DVD를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게 일본어판 DVD이긴 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한국어로 찾아서 보긴 했었는데요. 감독님께서 그런 호러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매니악하신 또 분이셔가지고 많이 그런 이야기를 주셨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도 참고해서 캐릭터를 조금 만들어가는데 분석하는데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감독님께서 저는 미장센을 굉장히 특출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그림을 워낙 잘 그리셔서 콘티도 다 직접 손으로 그리시고 저의 의상 뭐 이런 것도 다 그림을 그리셔서 먼저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과 이 작업을 했던 게 약간 그런 지점이 저는 좀 재밌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 뷰즈 이미지 기자인데요. 먼저 김재중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영화 아주 오랜만에 하시게 되셨잖아요. 오랜만에 스크린 복귀하신 소감 좀 듣고 싶고 박수보단 캐릭터 준비를 조금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배우 공통 질문으로 호흡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성아 배우님은 그 마지막에 좀 변화가 있는 스포가 있어서 좀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재중 배우님 먼저. 네, 일단 너무 뭐 오랜만이기도 하고 마치 처음 만난 것 같은 기분으로 네,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국 작품인데 그 스태프분들이 거의 90%가 일본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뭔가 처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요. 아까 또 질문 뭔가 캐릭터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 박수무당 캐릭터 준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 박수무당 캐릭터라고 해서 일단 그 우리나라 그 샤머니즘 안에서 흔히 이제 보여지거나 또 뭐 들려오는 이야기들 가지고 조금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캐릭터여야 한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감독님은 뭔가 굉장히 퓨전화된 그런
뭐라 하죠? 뭔가 이렇게 만국의 공통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무당 형태 캐릭터였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그냥 흔히 뭔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을 좀 넘어서 뭔가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뭔가 제가 혼자서 상상하는 걸로는 뭔가 정말 한계점이 있어서 감독님과 꾸준히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불교 용어 같은 것들을 명진이가 뭐 외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무당 분들이 그런 걸 아마 외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괜찮다. 한국에서 누군가가 그런 거 가지고 왜 그 고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를 팔아라. 내가 시켰으니까 나를 팔아라.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뭔가 굉장히 좀 색다른 캐릭터를 만들려고, 연구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배우님 이어서 공성아 배우님과 호흡이 어땠는지까지 하시고 마이크를 공성아 배우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호흡은 굉장히 거칠었어요. 일단, 예? 거칠었습니다. 일단 뭐 성아 씨랑은 제가 이제 처음 이 작품을 통해서 만나 뵀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늘 춥고 그리고 뭔가 어둡고 뭐 그런 뭔가 서늘한 공간에서만 계속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좀 거칠다는 표현을 뭐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늘상 그 상쾌한 공기가 아니라 먼지 가득한 공간 속에서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뭔가 서로 굉장히 뭐라고 하죠? 답답함과 또 지쳐있음의 연속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나마 좀 힘을 내서 서로 이제 조금 웃음을 좀 공유하고 그랬던 것 같고, 조금 부끄럽지만 그 배우분들이 이제 그 개인 씬을 연기할 때 옆에서 다른 타 배우분들이 계속 이제 지켜보시면 되게 창피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공간상 타 배우분들이 본인 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더 돈독한 뭔가 관계 그 사이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선배님을 처음 만났던 날이 도쿄에서 저희가 고베에서 다 촬영하기 전에 도쿄에 가서 처음 미팅을 했었어요. 감독님과 짧게 미팅을 하고 한국에 다시 왔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뵙고 되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선배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거침 속에서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하면서 정말 도쿄에서 만났을 때는 상쾌했었는데 고베에서 이제 점차 점점 더 지금 어두운 그리고 더 낮은 터널로 들어가게 되면서 같이 동고동락하고 그리고 정말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차를 타고 막 올라가서 이제 지상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다 같이 정말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 촬영 현장 로케이션 자체에서. 그래서 되게 편안하고 저는 재밌게 또 선배님 덕분에 같이 재밌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일본에 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고 저는 일본 촬영이 처음이었다 보니까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도 많이 소통을 감독님과 또 도와주셨던 것 같고요. 네, 기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계속 어쨌든 저희 영화가 너무나 매력적인 샤머니즘 오컬트 호러 영화잖아요. 그래서 촬영 현장 때 이 장르 영화를 찍으면서 혹시 색다른 이 장르적인 이 매력을 느끼신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상아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컬트 호러 영화를 처음 이제 촬영을 해봤기 때문에 이전에는 제가 했던 캐릭터들이 약간 좀 유미의 캐릭터랑은 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서 사실은 호러를 막 즐겨 찾아보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이 대본을 보면서 이제 관심이 생겼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이 리액션 연기 뭔가 호러 영화를 하다 보니까 막 계속 떨다가 놀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폭발적이고 표현을 많이 해야 됐었던 지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었어요. 연기적으로 조금 재밌기도 했고
뭔가 어떤 카타르시스가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씬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최근에 나오는 호러 영화들을 옛날 같으면 잘 못 봤을 텐데 즐기게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재중 배우님. 기자님들은 다 보신 거죠? 그죠? 다 보신 거죠? 그럼요. 그 뭔가 이렇게 저희한테 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나올 때 뭔가 좀 가끔은 좀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을 봐야지 공포감을 느끼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봤을 때 과연 진짜 공포감을 느낄까? 그런 부분에서 촬영에 임할 때에도 이게 무섭게 느껴질까? 그랬어요. 근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무서운 게 저는 사실 영화상에서도 저는 그냥 뭔가 그런 악귀가 무섭다기보다 사람이 진짜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또 계속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한테 정말 그 옮겨가는 나쁜 악기들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사실 이 그 뭔가 뻔하지 않은 공포감 그리고 뻔하지 않은 상상력 이런 요소들이 많이 가미된 영화이고 그런 것들이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질문 받아볼게요. 네, 왼쪽. 네, 저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 김재중 씨께 질문이 있는데 엔딩곡, 그러니까 영화 크레딧을 보니까 이제 엔딩곡에 이제 재중 씨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엔딩곡은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성화 배우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감독님이랑 스태프분들이 거의 일본 분들이셨으니까 그 소통하는데 조금 한국 작품이랑 좀 다른 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재중 배우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OST 그 엔딩에 나왔던 곡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저희 그 영화에 OST에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흔쾌히 저는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또 일단 음악을 좀 몇 개 가이드를 받았는데 정말 되게 특이한 스타일의 노래 뭔가 데모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영화에 좀 잘 맞겠는데요? 라는 의견을 한번 드렸는데 그게 바로 오케이가 떨어져서 바로 녹음을 진행하게 됐고 좀 이 영화의 약간 복잡 미묘한 결과 좀 약간 열려있는 결말인데 이 영화 엔딩에는 정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리고 이 영화가 뭔가 처음부터 조금 약간 잔인한 신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도 뭔가 안 나올 법할 때쯤 나오고 또 마지막까지도 뭔가 그런 신들이 좀 달리는 전체적인 흐름상은 또 그런 OST 뭔가 굉장히 달리는 것 같은 OST가 뭔가 굉장히 매칭이 잘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OST 번 내일 음원 발매가 되는데요. 그것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성화 배우님. 일본 감독님과 작업하는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소통을 하게 될까 하고 좀 기대도 되고 또 설렜었던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감독님을 이렇게 대면했을 때 이렇게 선배님들 그리고 배우 또 촬영 감독님 여러 또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리딩을 잠깐 저희가 했었잖아요. 짧게 리딩을 해봅시다 하고 다 읽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어느 부분 이렇게 감독님께서 이렇게 같이 읽어보자 하셨는데 그때 저희는 현장에서 보통 한국 분들 레디 액션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감독님이 이제 테이블에서 바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게 시작이구나. 이게 저는 잘 모르지만 뭔가 어떤 뉘앙스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익숙한데 이러고 아 이제 시작이구나 이러고 그때 딱 리딩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도 사실 일본어랑 또 한국어가 비슷하게 또 쓰이는 것도 많고 사실 촬영장은 거의 비슷한 말들을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저희가 쓰는 말들이 뭐 촬영 시작 끝 뭐 더 해볼까요? 뭐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되게 이해가 되게 빨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언어를 넘어서 그 사람한테 오는 이 감독님께서 되게 좋으셨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곰 같다고 항상 감독님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감독님이 너무 너무 러블리하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네. 하셔가지고 너무 리액션도 너무 좋으시고요. 항상 컷도 이러고서 막 진짜 좋아하시면서 영화 찍는 걸 정말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저는 현장에서 정말 느꼈고 그래서 또 통역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잘 이야기해 주셨고 선배님도 같이 막 이거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재밌었고 촬영이 끝나고 나서는 점점 이제 일본어가 잘 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익숙해져서.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일본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공성화 배우님 극 중에서 일본어를 소화하시잖아요. 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또 감독님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니 현장에서 김재중 배우님께서 멋있는 통역사 역할도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족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가족들 중에 일본에서 또 일을 하시고 한 또 저희 고모댁이 그러신데 그때쯤이 설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제가 이러이러한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해서 어떻게 일본에 가서 인사를 좀 하면 좋을지 여쭤봤어요. 그래서 미나상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주시고 유미노 야쿠 막 이러면서 계속 알려주셔서 그거를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날 미팅할 때 그걸 꼭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굳이 안 시키시는데 제가 인사말 다 하고 막 했었는데 그랬던 것도 있고 연기할 때 그 유미 일본어는 또 제작사에서 녹음해 주셔서 보내주신 것도 있는데 제가 또 친한 일본인 친구가 있어서 친구한테 조금 녹음해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따라서 말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했었습니다. 네, 재중 배우님. 저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멎었다 보니까 양쪽 다 이제 함께 빠르게 소통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통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긴 했는데 너무 이렇게 한 분이 너무 많은 분과 통역을 하고 계시니까 그게 이게 좀 물리적으로 저희도 좀 지칠 수도 있고 그분도 지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럼 뭐 같이 합시다. 그래서 뭔가 직접 소통을 빠르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도 아주 큰 도움이 되셨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 김대중 씨께 질문 2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영화적인 면 질문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작품 외적인 면으로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적인 면 이제 명진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복잡 다단한 인물이잖아요. 이제 유미 남자친구와 관련해서 계속 죄책감을 안고 사는 인물인데 좀 어떤 인물이라고 해석하고 연기하셨는지 연기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걸 더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이런 연기적인 부분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작품 외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일본에서 신곡도 공개하시고 지난주엔 또 위콤페 무대도 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배우로서 이제 취재진 앞에 서셨는데 가수와 배우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좀 앞으로의 포부 짧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명진 캐릭터가 제가 이 작품을 선택했을 때 받았던 대본 속의 명진 캐릭터가 좀 달랐기 때문에 좀 굉장히 뭔가 여러 가지 그 감정 표현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또 좀 굉장히 그 파도 같은 남자였어요. 근데 이게 세 차례 정도 대본이 수정되면서 그 명진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좀 뭔가 온화하고 뭔가 좀 외로운 그런 캐릭터로 좀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이유가 뭘까? 오히려 저는 좀
좀 역할이 뭔가 좀 심심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토리보다도 그 역할 하나의 그냥 모습만 봤을 땐 좀 심심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감독님께 여쭤봤더니, 어쨌든 영화 전체 정말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막 굉장히 막 캐스천들이 난무하고 막 다들 죽어나가고 빨간색도 많이 보이고 그런 혼란 속에서 뭔가 이렇게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뭔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캐릭터가 출연을 하고 그 중간에 이제 그 명진의 캐릭터 설명이 이제 조금씩 풀이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 우리가 만난 이제 새로운 그런 악기가 저희 그 여러 육체를 링크하고 갈아탈 때 마지막에 열린 그 결말 속에서 저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되게 많은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명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독함의 원인을 찾아갔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쁜 마음들 그걸 통해서 악기는 사람의 육체를 지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약간 그런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진을 이렇게 좀 뭔가 더 좀 심플한 캐릭터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그 그 대본이 계속 이제 바뀔 때마다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혼란이 있었고, 근데 작품을 찍으면서는 뭔가 이렇게 계속 저도 뭔가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뭐라고 하죠?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감정들을 계속 억누르고 숨겨야 될 때가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말을 할 때 저는 유미를 오랜만에 봤는데 그 반감을 표현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함께 같이 있을 때 더 표현하고 싶었던 모든 부분들을 다 눌러야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저희가 약간 흐름상으로 찍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앞뒤 뭐 뒤집어서 찍거나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영화를 한 60, 70% 정도 찍어갈 때에는 굉장히 좀 속 시원했던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뭔가 표현의 자율성이나 그리고 좀 뭔가 그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을 좀 폭발시킬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가면서 가수와 배우를 오가면서 하는 활동은 힘든 것 같아요. 좀 뭔가 이렇게 집중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뭔가 다 다른 매력과 뭔가 뭐라고 하죠? 그 연기를 할 때 느끼는 그 카타르시스가 있고 또 무대 위에서 느끼는 또 에너지가 또 굉장히 다른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하는 건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시간적 분배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뭐 배우를 계속 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뭔가 저에게도 뭔가 저를 필요로 하는,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뭐 그런 작품이나 역할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새로운 도전들 계속 해보고 싶고요. 그 성화 씨한테 가수 활동하고 싶냐라는 약간 질문하고 같을 정도로 제가 되게 오랜만에 또 작품 활동 하기도 하고 좀 꽤나 가수 활동을 활발하게 활동해왔기 때문에 저도 이런 지금 이 자리조차가 굉장히 긴장되고 설렙니다. 또 다양한 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진 캐릭터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감독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으면은 더 추가적인 말씀 해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김재중 배우님을 보셨을 때 뭔가 굉장히 아름다운 배우인데, 굉장히 단순한 아름다움보다는 어딘가 다크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드라큘라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서, 이 명진 역에 아주 잘 어울리는 배우이지 않을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기자님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의 최정아 기자라고 합니다. 결국 이 영화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냐, 그리고 얼마나 기괴하냐를 기대하고 예매를 해야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보셨을 때, 보시고 나서 이 영화는 나는 이 장면은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라는 장면이랑, 그리고 혹시 그 장면과 다르게 이 장면은 내가 굉장히 치열하게 찍었었던 기억이 있다, 이런 장면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치열하게 찍었던, 근데 전반적으로 다 거의 아예 처음과 완전히 끝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 치열한 상황 속에서 이제 찍게 됐던 것 같아요. 명진을 만나는 순간부터는 이제 거의 그 직전부터요. 그래서 거의 계속 치열하게 찍긴 했는데 끝부분에 정말 제가 뭔가 어떤 변화를 맞닥뜨려야 되는 씬을 찍기 전에 그 씬이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로케이션에서 먼저 리허설을 또 하고 하루를 통째로 잡아서 거기서 계속 리허설만 했던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씬들을 다 같이 리허설하고 그리고 이틀에 연달아서 계속 그 씬을 찍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그때 유미가 어떻게 변모해야 되지를 많이 고민을 했고 고베에서 한 숙소에서 계속 묵었었는데요. 그때 계속 그 악기의 그 모습으로 어떻게 변모하지라고 이제 고민이 들어가지고 많이 좀 레퍼런스도 찾아봤고요. 그래서 라크샤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근데 실제로 그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라크샤샤의 생김을 상상해서 그려놓은 그림들도 있고 해서 약간 그런 것들을 자꾸 보고 감독님 추천하셨던 영화도 또 찾아보고 하면서 그 작품 내내 그 씬을 또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근데 되게 맞아요. 저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고 유미가 락샤사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너무 기괴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 현장에서도 정말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제가 제일 영화 찍으면서 무서웠던 순간이었어요. 영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 공성화 배우가 현장에서 연기하는 장면을 저는 이제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좀 되게 친해졌다 생각했었는데 잠깐 멀어질 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안타깝게 정말 빅스포 장면이어가지고 기자님들께서 잘 알아서 스포주의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네플레이 김지영 기자입니다. 되게 빨간색이 많이 나오는 영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굉장히 피도 많이 맞고 또 특수 분장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두 분이 약간의 액션에도 도전하셨는데 패터널을 비롯해서 그런 액션 장면들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피 분장을 저희가 진짜 피 분장들을 다 했었어야 됐어가지고 하고 근데 거의 저희가 옷을 거의 갈아입지 않고 단벌 신사처럼 계속 그걸 입고 하다 보니까 이 연결을 맞춰야 되고 하니까 계속 그 피를 묻힌 분장을 하고 함께 또 패터널에서 화장실을 다 같이 가야 돼서 그 좁은 차를 타고 다 같이 함께 나온 그 학생들과 그리고 또 스태프분들과 타고 가는데 너무 그게 사실 이상하더라고요. 같이 이게 지금 피 맞은 사람들끼리 막 낑겨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생각하면 재밌는데요. 그땐 정말 이게 뭐지? 약간 정말 그냥 패전병들이 어디 끌려가는 어디 트럭에 실려가지고 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녔는데 약간 그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저희 사회에서 다 다른 위치와 포지션에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남자들은 뭐라고 하죠? 훈련병이 되면 다 같은 머리하고 같은 복장 입고 있으면 뭔가 이게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저희 다 똑같아 보였어요. 맞아요. 너무나 초췌하고 막 먼지 덩어리에 그리고 피가 또 네. 끈적끈적거리잖아요. 그 분장을 맞아요. 하면 항상 좀 끈적여가지고 이 온몸에 계속 끈적인 게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저보다는 다른 친구들이 더 많이 분장을 좀 심하게 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좀 고생을 했던 것 같고 저는 액션 씬을 그래도 이제 명진이랑 액션들이 이제 뒤로 가면 있으니까 사실 저는 액션에 그렇게 능하고 잘 아는 사람은 아닌데 놀랬던 게 현장에서 워낙에 선배님의 몸을 진짜 제가 순간 정말 이 사람의 몸을 완전 진짜 춤꾼이라 몸을 잘 쓰는구나 진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데 저를 이렇게 붙잡고 조심해 이런 걸 해도 막 제가 몸이 그냥 거의 날아가고 막 거의 그래서
와, 이렇게 몸을 쓰시는구나. 약간, 그리고 감독님도 몸 쓰는 걸 정말 잘하신다고 현장에서 계속 얘기를 했고, 네. 네, 액션은 근데 진짜 뭔가 이렇게 사전에 그 액션 연습을 하고 들어가진 않았고요. 저희도 무술 감독님이 이제 계셨는데, 그 무술 감독님께서 그냥 재종 씨 연습 안 하고 오셔도 돼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연습을 못 하고 그냥 현장 가서 하시면 됩니다 해서 했던 장면들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아팠어요. 근데 아프다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팠어요. 저도 아팠어요. 그랬어요? 아이고. 정말 손을 네. 세게 잡으셔가지고.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파요! 막 이러면서 그때 저 했던. 너무 미안해요. 우리 다 네, 집중해서 살살 하니까. 잡았어요. 네. 그 한 번은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도 되나? 그 목사님의 그 와이프 네, 교코. 교코 네. 교코를 대신해서 잡혀 있었던 그 여자 희정이. 희정이가 네. 하나 있잖아요. 그 희정이가 딱 떨어질 때 제가 달려가서 그 안아야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저는 이제 몸무게를 이게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여배우의 그 몸무게를 제가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운동을 전혀 안 할 때였어가지고 당연히 가볍겠지 생각하고 안일하게 이제 달려가서 딱 안았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힘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들긴 들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다치시니까. 근데 저는 현장에서 너무 멀쩡한 척, 그 마초인 척 이렇게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당시에. 본인이 하시겠다고 너무 했죠. 창피했어요. 맞아요. 제가 한다고 했어요. 원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전 난 할 수 있다 했었는데, 괜히 멋있는 척 했다가 좀 살짝 아팠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귀여운 에피소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사악기 속삭임이 저희가 스튜디오 촬영이 아니라 현장에서 촬영인 거잖아요. 그래서 감독님들, 배우님들 모두 스태프분들이 현장에서 모두 다 고생을 하셔서 스크린에 멋진 장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TV리포트 강주호 기자입니다. 배우 두 분한테 한 번의 질문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 작품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오컬트나 호러 장르 영화에서는 또 공포 일화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촬영하시면서 있었던 일화가 있으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포 1호가 저희가 네, 현장에서 뭐 오싹한 그런 저희는 거라든지. 뭐라고 하죠? 나신이 정말 손가락으로 셀 만큼 부족했었어가지고 사실 촬영의 90%는 다 뭐 지하 어딘가에 뭐 폐 터널이나 공장 아니나 뭐 이런 쪽에서 촬영을 했었어서 기운 자체는 너무나 다 좋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그 주변에 그 스태프분들이 함께 많이 계시다 보니까 괜찮다가도 저희는 가장 무서운 게 다 배우분들이었어요. 배우분들 보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되게 저 고현준 배우도 그 신부님 옷을 입고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저희 정말 너무 집중을 하시려고 하는 것도 알겠는데 혼자 계속 말하고 마셔요 하면서 이거를 정말 계속 하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미쳤나 보다. 정말 이 생각을 했어요. 연기에 미친 거죠? 저희가 연기를 해야 될 신인데 카메라는 저희를 보고 있는데 혼자 계속 말하고 이러면서 계속 혼자 주문을 외우고 계세요. 그 부분들에서도 좀 무서웠었고 무서운 미담이네요. 예, 공성아 씨도 한번 접신이 될 때 약간 눈가리 뒤집히시잖아요. 네, 그게- 눈이. 죄송합니다. 눈알이 이렇게 되게 흰자가 많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사실 그 씬에서 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 제 씬에서 정말 계속 그렇게 흰자를 보이시고 계신 적이 몇 번 있었어가지고 전 좀 무서웠어요. 배우분들이 그냥 제일 무서웠다. 이 영화의 포인트는 악귀보다도 무서운 게 인간이고 현장에서의 그런 무언가 이렇게 괴담 뭐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배우들이 제일 무서웠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저는 별로 안 무서웠죠. 네, 공사 배우님.
이 작품을 선택한 계기 한번 말씀해 주시고, 네. 계기가 초반에도 약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일단 고베에서 그리고 구마키리 감독님에 대해서도 저도 찾아보면서 이전 작품들을 보면서 와 감독님이 이런 작품들을 이런 결로 찍으시는구나라는 걸 또 연출하시는 걸 보고 이분이 이 시나리오를 연출하면 어떨까에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딱 저한테는 가장 되게 좋은 타이밍으로 이 대본이 들어왔어가지고 꼭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뭐 혹시 기이한 이야기가 진짜 저희가 계속 뭐 만들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기이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많이 이게 궁금하신가 봐요. 네, 현장이 네. 워낙에 오컬트 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좀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그런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고현준 배우가 그 목사님으로 나오는데 왜 신부 옷을 입고 있냐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그게 궁금했거든요.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명진이도 박수무당인데 우리나라 무당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주문을 외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님이 다 의도한 거라고 생각해요. 감독님이 아니 왜 이게 맞지도 않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뭔가 퓨전형 뭔가 호러를 만드시려고 한 게 이유이지 않을까? 혹시 대답을 해주신 게 있나요, 감독님께서? 그 부분은 네 대답을 없으셨나요? 네네네 없으셨는데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네. 그럼요. 쿠마키리 감독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배우님께 질문과 함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극장가에서 뭐 살목지라든지 백룸이라든지 공간이 주는 이제 공포 영화들이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 영화도 사실 배신사라든지 정말 긴 터널이라든지 공간이 주는 무서움이 많이 공포가 많이 선사가 되잖아요. 그런 우리 영화에 대한 매력 포인트, 관람 포인트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찾아주신 기자님들께 끝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재중 배우님 먼저. 네, 여름 하면은 뭐 호러 굉장히 당연한 것 같긴 한데 호러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여나 뭐 이제 잔인한 걸 또 싫어한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럴 때는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조금 적응이 됩니다. 네. 두 번, 세 번 보시면서 이제 좀 완벽하게 무서움에 그리고 잔인함에 그 적응이 될 때까지 즐겨주시면 굉장히 시원한 여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지금까지 그 K 호러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들이 조금 더 채워져 있는 또 영화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들고 좀 생각보다 장치들이 좀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한 번 다 봤는데 해소되지 않는 자기만의 해석이나 결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감독님과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그런 결말의 해석들을 좀 많이 하시면서 올해 끝날 때까지 시원하게 신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굉장히 저는 좀 다채로운 소재들을 어떻게 보면 함께 섞어서 그걸 이렇게 영화로 승화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그런 일본의 고베의 그 로케이션과 진짜 한국인의 무속신앙도 있고 한국인들이 그곳에서 힌두교의 어떤 악기를 만나는 그리고 또 뭐 개신교의 목사님도 등장하시고 약간 되게 다양한 이렇게 신앙과 토속적인 것들이 어우러진 오컬트 호러라서 그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또 재밌게 그런 것도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여름에 아직 많이 덥지 않은데 아마 6월 17일날 저희 개봉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 이제 더워지고 하니까 그때 이제 시원하게 극장 오셔가지고 영화 보시면 더 재밌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기자님들께 끝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배우 분과 단둘이서만 하는 이런 기자간담회가 처음이어가지고 전 들어오면서 이게 무슨 자리야 뭐 이러면서 들어왔어요. 보통 감독님이라도 한번 계셔야 되는데 네, 뭐 무슨 이상한 발표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저희 신사 개봉합니다. 네, 뭐 무슨 이상한 뭐 신사동에서 뭐 한다 이런 거 아니고 신사 네 악귀의 속삭임 네 6월 17일 개봉합니다. 기자님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사 배우님. 이렇게 기자님들 다 계신 데서 이렇게 해보는 게 기회가 그렇게 항상 자주 있지는 않은데 오늘 만나 뵙게 돼서 한 분 한 분을 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진 못하지만 약간 다 뒤에 가서 또 다시 찾아보고 이분이 이렇게 써주셨구나 약간 어떻게 또 봐주셨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자리 와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영화 보셨을지도 사실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영화 잘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저희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에 바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들은 장례가 정리되는 동안 대기 부탁드릴게요.